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과 문화 정보, 한국의 주거 형태. 한국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고층 아파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하고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트, 운동 시설 같은 편의 시설과 가구, 학교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도 안 됩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낮지만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통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도 전체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학교나 직장 근처에 원룸이나 오피스주택 사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주택은 침실이나 화장실, 주방, 한 공간에 있어 편리하고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질과 17과 문화 정보.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은 오래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도시인 서울에는 경복궁과 정덕궁 등 조선시대의 궁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궐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정덕은 비운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은 현대적인 빌딩과 어우러져 서울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본적되어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에는 아름다운 전선을 전설을 지닌 석가탑과 다보답이 있습니다. 석굴암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을 통하여 신라의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갑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안동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선서원 등 조선시대의 육교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하회마을에는 전통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1990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영왕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건물과 정원이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18과 문화정보 한국인의 여가생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정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에서 실시한 국민여가 활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을 평일에는 3.6시간, 주말에는 5.5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이 즐기는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 시청이 60.8%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책 및 걷기가 43.5%가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이 43.3%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잡담, 통화하기 32.8%, 쇼핑, 외식 26.3%, 인터넷 검색, 영상 편집 25.3%, 친구와의 만남 22%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과 3의 조화로운 균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여가의 질을 높이려면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에 관한 전문 서적이 출간되기도 하고 대학교에 관련 학과에 개설되기도 하였습니다. 큰 부담 없이 여럿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나 풋살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시설도 증설되고 있습니다. 19과 문화정보 특별한 날 먹는 음식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역국은 설날, 생일날 먹는 음식인데 소고기나 멸치 등을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불린 미역국을 넣고 끓인 국입니다. 미역국은 원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후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덥고 습한 여름 중 가장 더운
복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어린 닭이 임산이나 찹쌀, 밤, 마늘과 같이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고 푹 끓인 음식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을 때 삼계탕을 먹으면 새 힘이 납니다. 떡국은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 소고기, 멸치 등을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흰떡을 넣고 끓인 다음 계란 지단이나 김, 파 등을 올려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서로 떡담을 주고받습니다. 20과 문화 정보 배달 앱. 한국은 음식 배달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화나 앱을 통하여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간편하게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앱의 등장으로 음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등 여러 종류의 음식 중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는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평점과 리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배달 앱은 현금, 신용카드,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용자들에게 할인해 주거나 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문한 음식이 현재 조리 중인지 배달 중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21과 문화 정보. 한국의 의료체계. 한국의 병원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눕니다. 1차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를 말하고 2차 의료기관은 병상 수가 30개 이상인 조금 큰 병원을 말합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거나 정밀검사, 복합한 수술 등이 필요하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 정부의 병가를 통과한 대형 병원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 의료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비싸지며
2,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예약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의원에 갑니다. 전문 분야가 세분되어 있어 아픈 곳에 맞는 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원에서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합니다. 다음은 진료 분야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22과, 문화정보, 의약품 구입,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약국에서 사야 합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전제해주고 복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약사가 주는 약 봉투에 원자의 이름과 나이, 약의 명칭과 복용법, 주의사항 그리고 약사의 약국에 대한 정보 등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사고 싶은데 약국이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요일지킴이 약국 사이트를 찾아보면 됩니다. 늦은 밤에 문을 여는 약국이나 요일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제, 열이 날 때 먹는 약, 진통제, 머리나 이 등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약, 감기약,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소화제,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 등으로 배가 아플 때 먹는 약, 지사제, 설사를 맞추게 하기 위해 먹는 약, 파수,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때 붙이거나 뿌리는 약. 23과 문화정보, 한국의 우체국 서비스. 우체국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나 문서, 소포 등을 보낼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외국에 물건을 보낼 때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인 서비스1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MS로 우편물 보내면 빠르고 안전하게 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배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MS나 국제소포, 항공편, 선편로는 편지, 책, 옷, 화장품 등을 보낼 수 있지만 음식, 약, 현금 등은 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동식물이나 인화성 물질, 폭발물 등도 보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중요한 문서나 고가의 물품 등을 보낼 때는 수령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로 보내면 보다 안전합니다. 우편물을 동기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수령 후 서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우체국은 우편물 서비스 외에 간단한 운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운행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관광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7과 문화정보, 한국의 운행.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운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계좌가 있어야 예금, 송금, 외환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도 보통 개인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운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임대 계약서나 관광금 청구서와 같이 한국 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운행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은 운행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ATM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운행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점이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전문 운행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전문 운행 고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25과 문화정보, 외국인력 상담센터. 외국인력 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기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및 체류와 귀국 등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업주와의 갈등 시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 되고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 근로자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9시부터 6시, 전화번호 1577-0071, 이용방법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77-0071 누른 후에 국가별로 전화번호와 별표를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과 문화정보 한국의 식사예절 어느 나라에나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사를 위해 식탁이나 밥상에 앉을 때 어른이 중앙에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수저를 들고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다음에 아랫사람이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식사를 먼저 마쳐도 어른이 식사를 끝내기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활할 때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먹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밥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동시에 들지 말아야 하며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밥과 국은 개인별로 먹지만 반찬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예전에는 찌개나 찜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기도 했지만 요즘은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의자에 발을 얹거나 음식 씹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27과 문화정보 한국의 특별한 날 국경일은 나라에서 정한 특별한 날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로 기념하거나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국경일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는 3.1절 3월 1일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8월 15일 한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이 개국을 경축하는 개천절 10월 3일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국을 창제하신 것을 기념하는
한국날 10월 9일 등 해당합니다. 국형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가정에서는 기쁨을 함께하기 위하여 국기를 기양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의 일생 중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먼저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아기의 1살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을 염려하는 돌잔치를 합니다. 결혼도 중요한 일생일해로 예전에는 전통 방식의 혼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현대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인사를 드리는 표백과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돌아가시면 보통 3일이나 5일 동안 차례를 치릅니다. 조문객을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위로합니다. 또한 매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길이라고 하여 가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에는 제사의 형식도 다양화되어 주문기도 등을 하기도 하지만 주모기도 등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28과 문화정보 한국의 명절. 한국에는 무슨 명절이 있을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설날, 정월대 보름,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면 따로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함께 나눠 먹고 윷놀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정월대 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갖가지 말린 나물을 먹습니다. 땅콩이나 호두 등 껍질이 딱딱한 관과류인 보람을 깨물어 먹는데 보람을 먹으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그리고 햅쌀로 밥을 지어 먹고 송편도 만들어 먹습니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예전에는 추석날 밤에 여성들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덩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강강술래라는 논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29과 문화정보, 공공생활 예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공공생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 제정된 자리에는 되도록 앉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아파트나 원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되도록 뛰지 말아야 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청소기나 세탁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자리를 지켜 줄을 서고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0과 문화정보, 한류 문화. 한류는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고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K-팝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멋진 안무, 화려한 무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 아이돌의 그룹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배우의 실감 나는 연기, 아름다운 영상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태양이 후예, 오징어 게임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한국의 패션과 뷰티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한국 K-팝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케이너 제품은 한국 여행에서 꼭 구매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